여자아이들은 화장하고 오고 또 18세 이상 되면 이제 흡연이 되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어떤 짜임새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는 학교가 아니라 꼭 무슨 동물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Hey, where's front door? 그랬더니 이렇게 딱 위아래 쳐다보면서 The door that you walked in this morning. 식당에 와가지고 여기 텍사스 로드하우스 스테이크로 되게 유명한 집이래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 미군 부대를 경험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채널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 앞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일과 관련돼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채널의 방향성을 잡았는데 이제 미군에 계시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스페셜티한 영역의 군 관련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제이슨 님께서 여기 미군 부대로 초대해 주셔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예비역 소령 제이슨 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 원장님께서 아이고. 그 전부터 제가 초대를 꼭 하고 싶었는데 되게 귀하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 뭐 제 소개를 하고 할 거는 없지만 저는 미국에서 30년을 살다 왔고 한 20년 정도를 미군에서 복무한 그리고 미군에서 복무하고 2018년에 미 육군 소령으로 예편을 한 다음에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군하고 육군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국방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게 적응하기가 힘들었다든지 혹은 그런 건 맞아요. 없었는지. 제가 미국을 갔을 때는 이제 17살 때 갔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미국은 꿈의 나라 가면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언제였죠? 제가 그때 당시 1990년 11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미국 가는 게 막 네. 일반적인 때는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에 저를 스폰서로 서주신 그 할머님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1990년도에 김포국제공항을 통해서 그쵸. 디트로이트를 갔다가 보스턴으로 가게 됐어요. 그 당시 때 보스턴만 해도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스턴을 갔다가 할머님이 사시던 곳은 내슈와 뉴햄프셔라고 또 북쪽으로 45분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보스턴에서? 네. 지금의 뉴햄프셔주였어요. 매세추세츠주가 아니고. 그래서 내시와를 갔더니 너무 시골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가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제 현실에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후회가 너무 극심했어요.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괜히 왔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로 가신 거예요? 나 미국에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연한 기회에 할머님을 알게 됐고 할머님이 이제 손자가 없으니까 저를 손자처럼 이렇게 이뻐해 주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근무가 다 끝나시고 미국을 가면서 저에게 만약에 오겠다고 하면 도와주겠다 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미국을 가게 됐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고1 때였어요. 고등교육 과정을 언어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는 공부보다는 그 바뀌는 문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복을 입었었거든요. 잘못하면 혼나고. 시계 풀 때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을 갔더니 고등학교라고 갔는데 여자아이들은 화장하고 오고 또 18세 이상 되면 이제 흡연이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가능해요. 흡연 지역에서. 그런 문화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가 아니라 꼭 무슨 동물원에 와 있는 거. 학생들인데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어떤 짜임새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극과 극의 상황.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로만 생각했던 미국을 가면 천국일 거야, 좋을 거야 했던 게 막상 갔더니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너무 컸죠.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음식이 나왔네요? 와.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먹어볼까요? 야. 거기는 기름 부분이니까 좀 떼어내시고. 저는 네. 기름을 좋아해요. 아, 기름을 좋아하세요? 네. 진짜 맛있어. 미국 사람들도, 미쳤다. 예, 미국 사람들도 맛있다고 하는 스테이크집. 나 진짜요? 잠깐 뚜껑 한번 먹어보세요. 한 입을 먹어보세요. 이거 진짜 드시고 가야 돼요. 우리 먹으면서 해야 되니까. 편집은 뭐 기술자분들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제 방에 들어가서 테레비를 트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를 배우려고가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테레비를 트서 진짜 글자 그대로 그림만 보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AFKN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채널을 막 넘기다가 CNN이었어요.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꼭 가을에 그 벼들이 막 익는 그런 들판이 나오는 거예요. 들판. 근데 누가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지나가고
그렇게 그 뒷배경이 나오고 타이틀이 뭐가 나오냐면 Korean Picasso, 한국의 피카소라는 타이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걸레로 그림을 그린다는 중강스님. 중강스님 얘기를 CNN에서 단독 취재를 한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은 영어를 못하니까 기자가 영어로 묻고 한국말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학교 갔다 오면 뉴스를 트는 거예요. 혹시나 또 한국말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없었어요. 뭐 우리가 뭐 유튜브 들어가서 혹은 뭐 OTT로 보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니니까 그러네. 그냥 아예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시와 뉴햄프셔라는 곳이 백인들이 주로 사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8,000명이 다니는 학교를 갔거든요. 학교가 8,000명이 다녀요. 8,000명이 다녀요. 왜냐면 그 동네가 작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부터 고3까지 다 다니는 학교였던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학교가. 그 8,000명이 있는 학교에 한국 사람은 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던져놓고 뉴스부터 트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건 좀 찡하다. 아니 근데 한국말이 나오니까.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북 육자회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한국말을 들으려고 계속 뉴스를 봤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모르고 했는데 왜 뉴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표준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국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말이 워낙 빨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뉴스를 맨날 듣다가 가니까 애들 말이 한마디 한마디 들리는 거예요. 비록 단어는 모르니까 ESL이라고 이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외국에서 온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네. 거기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내가 오늘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스펠링을 적어달라고. 그럼 스펠링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 단어예요. 근데 발음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발음을 배우게 됐죠.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지금처럼 손쉽게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뭘 가져왔냐면 민병철 생활영어라는 집을 하나 그렇죠. 가져왔어요. 민병철 씨 유명하죠. 민병철 생활영어에 나오는 그 문장 하나 외워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교장실이 어디예요? 뭐 예를 들면 Where's principal's office? 그걸 하나 외워가요. 하루 종일 다니면서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Hey, where's principal's office? 질문은 하는데 답이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뭐 go upstairs, make a right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Hey, I'm going that way, let me take you. 나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답변이 다 다르구나.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외워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혹시 여기 정문이 어디인가요? Hey, where's the front door? 딱 그거를 외우고 스쿨버스를 딱 타고 내리자마자 이제 제일 먼저 만나는 애한테 딱 물어봤어요. Hey, where's front door? 그랬더니 이렇게 딱 위아래 쳐다보면서 The door that you walked in this morning.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Are you kidding me? 너 나랑 장난해? 네가 버스에서 스쿨버스에 내려가지고 처벅처벅 걸어두는 거기가 정문이잖아. 그러니까 뻔히 아는 질문을 물으니까 애들이 뭐라는 거야? 아니 방금 걸어두어 놓고 정문이 어디라고 물으면. 그래서 그런 질문은 빼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 하다. 우리 같으면 그 소문이 날 것 같은데. 걔는 계속 질문만 해.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닌다. 본인이 되신 이유, 계기가 뭐가? 제가 이제 영어를 그렇게 배워도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90년도에 왔는데 어떤 애가 베트남 전쟁 때 이랬어. 제가 베트남 전쟁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대화를 하면 못 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어떤 노래가 유명했지? 난 그 당시 때 없었는데 그저 몇 마디 영어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쵸. 문화를 배워야겠다. 문화를 배우려면 어디를 가야 되나? 할머니가 그 딸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딸들 사위들이 군인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해군 조종사, 어떤 사람은 공군 대위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았죠. 문화적인 걸 빨리 배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럼 군대를 가라. 거기 가서 문화를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또 할머님도 우연찮게 군무원이셨어요. 미 군무원. 그래서 네가 가면 그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갔던 게 해군을 갔고, 왜 하필 해군이냐? 둘째 딸 사위가 해군 조종사였어요. 왜 탑건에 나오는 조종사들이 해군 조종사예요. 근데 미국은 해군에 보면 블루 에인절스라고 고개하는 조종팀이거든요. 그 조종팀의 교관이었던 거예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거든요. 그 고개 비행할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에어쇼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고. 해군을 가라. 그래서 이제 해군을 가게 됐죠. 그럼 최초에는 약간 비행사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해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또 대학을 졸업하고 가야 되고 막 그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군에 있으면서 공부를 해서 학점을 마치면 대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장교 프로그램을 가면 된다. 그래서 해군을 들어가게 됐죠. 그때 이후로 그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네. 군에를 갔더니 군은 또 다른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군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전화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 말입니다. 자리에 있다는 건지 있는데 전화를 받기 싫다는 건지
그런 것처럼 군대 용어가 있잖아요. 미국도 있어요. 그때 훈련병 때 화장실을 헤드라고 불러요. 훈련이 다 끝났는데 조교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훈련 받았으니까 자기 전에 머리를 씻고 자라. Before you go to bed tonight, make sure to clean the head. 아, 오늘 훈련을 하면서 땀이 많이 났으니까 잠자기 전에 꼭 머리를 감고 자라. 그 말이구나. 근데 해군은 훈련소에 보면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가 나가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머리를 감았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기가 와가지고 What are you doing? Clean my head. No, that's not it. 그 사람 말은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야, 어떻게 헤드가 화장실이 되냐고. 그게 말이 돼? 너 해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냐고. 블루 재킷 매뉴얼이라고 해군들이 쓰는 매뉴얼이 있어요. 용어에 대한 매뉴얼. 예, 용어에 대한 매뉴얼, 해군의 역사에 대한 매뉴얼 딱 나오거든요. 거기를 열어보니까 18세기 당시에 돛 달고 배가 다닐 때 화장실이 뱃머리 쪽에 있었대요. 아, 그래서. 그래서 밥을 먹는데 야 너 어디가 그러는데 화장실 가 그럼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어로 I'm going to head 그러면 아 화장실 가는구나. 그래서 헤드가 됐는데 약간 우리로 치면 약간 똥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미국이라는 큰 나라는 보통 우리가 melting pot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 들어와서 용광로죠. 녹아드는 용광로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안에도 subculture가 있는 거예요. 뭐 military, police, fire department처럼 각자만의 조직에 그런 subculture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군대 오길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해군에 있는 동안 영어도 빨리 배웠고 미국 문화도 굉장히 빨리 접했어요. 그래서 빨리 적응해. 근데 이제 그게 화가 됐죠. 왜냐면 저희는 군대 가기 싫었거든요. 아, 싫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너 미국 가면 군대도 안 가고 되게 좋겠다. 그치. 아, 난 3년을 벌었다. 근데 3년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군대를 가는 갔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랬겠죠. 아니 쟤는 군대 안 간다고 미국 간 애가 군대를 갔으면 도대체 그 미국은 왜 간 거야?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군대 생활이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인입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대를 하고 대학을 다시 가서 졸업하고 뉴욕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 일단 군복을 벗었어. 그렇죠. 해군에서 군복을 벗었죠. 어. 그리고 6년을 나와 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사회생활도 좋았어요. 직장도 좋았고 좋았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뭔가 빠진 거예요. 출퇴근하고 돈 벌고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빠져있는. 근데 군에서는 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대처해야 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1999년도, 2000년도 들어서면서 제가 우연찮게 미 육군 장교 프로그램 그거를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하게 됐죠.